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 항공 기술 분야, 특히 요즘 뜨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산업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UAM 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죠. 조비 에비에이션. 여기가 AI 반도체 거물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비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산업용 엣지 AI 플랫폼, 이게 IGX-SO라고 하던데 이걸 항공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쓰는 파트너가 됐다는 거죠. 맞아요. 런치 파트너로 선정됐죠. 네. 이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이 아주 들썩였어요. 네, 주가가 꽤 올랐죠. 자, 그래서 이 협력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조비의 그 자율 비행 기술 개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미래 항공산업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번 발표의 핵심, 조비가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 IGX 솔 플랫폼을 항공 분야에선 제일 먼저 쓴다는 거. 발표 직후에 조비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한 7, 8% 뛰었다고 하니까 네, 상당했죠. 시장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이 IGX-SO라는 기술,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그 IGX 소는요,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GPU 아키텍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블렛웰이라고. 아, 블랙웰. 네. 네,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산업 현장, 그러니까 보통 엣지 환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엣지 컴퓨팅. 그렇죠. 거기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아주 고성능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 세대 플랫폼이랑 비교하면 AI 연산 능력이나 실시간 센서 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됐고요. 성능 향상이 크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그냥 성능만 막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기능 안전, 이 펑셔널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데 아주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기능 안전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감지해서 피하고, 아니면 갑자기 비상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고, 네네. 또 센서가 고장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런 것처럼 안전하고 직결된 복잡한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아주 강력한 연산 능력, 그리고 높은 신뢰성, 이걸 제공하는 게 목표인 거죠.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여러 센서 정보를 동시에 막 융합하고 여러 종류 AI 모델을 같이 돌리면서도 시스템 오류는 막고 안전은 보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 능력하고 안전성,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조비는 자체 개발 중인 자율비행 시스템 슈퍼파일럿이라고 하던데 네, 슈퍼파일럿. 여기에 이 IGX 스토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센서 정보 통합이나 자율비행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둘 궁합이 좀 잘 맞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IGX-SO의 그 강력한 연상 성능하고 또 내장된 기능 안전 요소들이 조비의 슈퍼파일럿 시스템 성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크거든요. 오, 조비가 슈퍼파일럿으로 구현하려는 기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센서에서 막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한다거나 네.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판단하고 또 기체 상태를 예측해서 정비 시점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에 IGX 소어가 아주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두뇌네요. 그렇죠. 특히 조비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인증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아, 인증, 네. 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중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다양한 센서에서 막 데이터가 쏟아지잖아요. 네,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안전한 비행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가진 그 방대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AI 모델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님이라든지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 개발 플랫폼인 아이색 이런 것들요. 아, 그런 도구들도 쓸 수 있군요. 네, 이런 걸 조비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슈퍼파일럿 시스템 개발 속도도 높이고 개발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성능 향상,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자율비행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여서 FAA나 EASA 같은 규제기관들이 요구하는 그 아주 까다로운 안전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엄청 높죠. 그렇죠. 그걸 충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자율비행 기술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규제 기관의 인증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면서도 엄청 어려운 과제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허들이죠.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 험난한 인증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진짜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협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오, 어떤 면에서요? 아까 IGX 소어 플랫폼 자체가 산업용 기능 안전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뭐 국제 안전 표준, 예를 들면 ISO 2626이나 DO-178C 같은 걸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계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자체의 오류 감지, 복구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 네,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조비가 FAA나 EASA 같은 규제 당국에 우리 시스템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나 시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죠. 아, 서류 작업 같은 게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소위 인증 문서 패키지 만드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게 곧바로 인증서를 그냥 발급해준다거나 상업운항허가를 보장하는 뭐 프리패스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항공 분야 안전 인증이라는 게 단순히 특정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성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수많은 시나리오에 걸쳐서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는 물론이고 생산 과정, 유지 보수 절차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방대하고 엄격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IGX 스토어라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있더라도 조비가 개발하는 전체 항공기 시스템 수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이걸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예요. 결국엔 시간이 걸리는 문제군요. 네, 기술적 진보와는 별개로 결국 이 인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게 진짜 과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도움은 분명히 있지만 인증 자체가 막 쉬워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는 정말 뜨거운데 이런 높은 기대감, 이게 과연 현실적인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거품이 있는 걸까요? 단기적인 주가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라는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뉴스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작에서는 이걸 조비의 기술력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일종의 보증 수표처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조비가 목표로 하는 그 미래 도심 항공 운송 서비스나 물류 아니면 뭐 국방 분야의 잠재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검증된 컴퓨팅 기술 파트너를 확보한 기업에 아무래도 더 높은 신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아직 이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세부 조건이요? 네, 양사의 기술 협력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IGX 스토어 플랫폼을 단순히 도입만 하는 건지 아니면 부품 공급 계약까지 포함하는 건지, 또 라이센스 비용이나 기술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업적인 세부 내용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내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재무적 가치나 조비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종종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실제 사업의 진척 속도나 인증 결과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따라서 발표 자체에 대한 그 초기 열광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보고
또 실제 기술 통합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하고 실제 진행 상황을 꼭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이 앞으로 조비의 사업 전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기별로 예상을 해보죠. 우선 단기적, 그러니까 향후 1년 이내로는요, 당장 조비의 매출이나 이익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간에는 주로 양사 엔지니어들이 같이 IGX 토어 플랫폼을 조비의 슈퍼파일럿 시스템이랑 통합하는 기술적인 작업, 초기 성능 테스트, 검증 이런 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씨앗을 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준비 단계군요. 네. 실질적인 상업적 결실은 그 이후를 기대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중기적, 한 1년에서 3년 후 정도를 보면요. 만약 이 기술 통합 작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IGX 토어 기반 시스템이 실제 인증 시험 단계나 시범 비행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비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검증된 첨단 컴퓨팅 기술 스택을 확보했다는 확실한 강점을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중요한 강점이죠. 그렇죠. 이게 새로운 투자 유치나 항공사, 물류회사 같은 고가의 파트너십 확보, 아니면 초기 기체 주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당국에 제출할 레퍼런스 설계나 시범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 기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장기적, 그러니까 3년 이상 후를 보면 이 협력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유료 승객을 태우고 상업 운항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기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가 성공적으로 갖춰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의 IGX2 플랫폼이 UAM이나 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사실상 업계 표준 기술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조비는 시스템 호환성이나 생태계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면서 관련 부품 판매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표준이 된다면요? 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상업운항 허가, 그리고 대량 생산 안정화라는 정말 높은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단계별 전망에 들어보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 개발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번 협력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쟁사들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기술 통합 및 성능 구현의 위험이에요. 기술 통합이요? 네. 아무리 각자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엔비디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랑 조비의 자체 시스템이 실제로 매끄럽게 통합이 안 되거나 예측 못한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비행이라는 건 아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거기서 과연 실험실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이 꾸준히 나와줄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센서나 다른 항공전자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요. 둘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규제 및 인증 지연 또는 실패 위험입니다. FAA나 ESA 같은 규제 기관의 안전 기준이 앞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인증 절차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건 조비뿐만 아니라 모든 UAM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크죠. 셋째는 상업화 및 양산 단계의 위험입니다. 기술 개발하고 인증 다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 항공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비용,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돈 문제군요. 네. 그리고 항공 등급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또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도 문제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협력이라는 호재가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향후 실제 성과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기대가 너무 커도 문제군요. 네, 경쟁 환경을 살펴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위스크 에어로 같은 다른 주요 UAM 경쟁사들도 당연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렇죠. 각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아닌 인텔, 퀄컴 또는 다른 항공전자 전문 기업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조비의 행보에 대응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연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조비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분명 초기 기술적 우위를 점할 기회를 잡은 건 맞지만 만약 IGX 소우가 정말 뛰어난 플랫폼으로 증명돼서 업계 전반에 널리 채택된다면 결국 경쟁사들도 비슷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해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올 수 있어요. 아, 그럼 독점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장기적인 독점적 혜자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실제 비행 시스템을 완성하고 얼마나 빨리 인증을 통과하며 이걸 기반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느냐. 여기에 따라 최종적인 경쟁 우위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소식을 접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눈여겨봐야 할까요? 어떤 정보가 나와야 이 협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발표의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정보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계약의 세부 조건이 공개되는지 여부입니다. 네, 그 계약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네, 단순히 런치 파트너라는 발표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라이센스 범위가 어떤지, 기술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제공되는지, 혹시 양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나 독점적 부품 공급 계약 같은 상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 공시나 발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필요하군요. 둘째, 공동 개발 로드맵과 주요 성과,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양사가 언제까지 어떤 수준의 기술 통합을 완료할 목표인지, IGX 소울 기반 시스템을 탑재한 첫 시범 비행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는지, 그리고 기능 안전 검증 완료나 특정 시험 통과 같은 핵심적인 개발 단계들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완수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로드맵과 실제 성과. 셋째, 규제 기관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FAA나 EAS에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했는지, 시험 비행 결과를 보고했는지, 인증 절차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 규제 당국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 소식이 나오는지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진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 규제기관 소식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사들의 기술 파트너십 동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처나 위스크 같은 경쟁사들이 어떤 기술 파트너와 손을 잡는지 혹은 어떤 자체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지 등을 비교해보면 조비, 엔비디아 협력의 상대적인 의미와 파급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주변 상황도 같이 봐야겠군요. 네,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야말로 이번 파트너십 발표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가치와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비와 엔비디아의 이번 협력, 분명 조비의 자율비행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기술 파트너와 그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이게 곧바로 상업적인 성공이나 손쉬운 인증 획득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니고 특히 규제 인증이라는 아주 거대한 활주로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흥미진진한 기술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조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범용 AI 기술 분야의 리더와 조비 같은 특정 산업, 여기서는 항공이죠. 여기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어떻게 결합해서 전에 없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산업 간의 융합 모델이요? 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찰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즉 안전과 실시간 지능이 극도로 중요한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클 텐데요. 그렇죠. 앞으로 항공산업 외에 예를 들어 수술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반의 의료 서비스, 아니면 실시간 위험 감지가 필수적인 에너지 플랜트 운영, 혹은 초정밀 공정이 요구되는 첨단 제조 분야 같은 곳에서요, 이와 유사하게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AI 기술과 각 산업 분야의 깊은 전문성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미래 기술의 흐름을 읽는데 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